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지치지 않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민규 지음 끌리는 책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지칠 때는 힘을 주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흔들릴 때 마음을 붙잡아 행복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기, 남다르게 시도하기, 감사하고 사랑하기, 멈추고 생각하기, 이렇게 총 4장에 걸쳐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먹은 밥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지난 주말 연구실에서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다가 문득 그리스인 조르바의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안에서 그 음식이 무엇으로 변하는지 대답해 보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드리리다. 나는 오늘 점심으로 먹고 있는 이 밥으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오후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도 사람들은 모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 않나요? 밥을 먹고 투덜거린다면 투덜이가 되고 훔칠 생각을 한다면 도둑이 됩니다. 밥을 먹고 글을 쓴다면 작가가 될 수 있고 그림을 그린다면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먹고도 어떤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면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로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배고프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하던 일을 멈추고 나는 오늘 먹은 밥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하다 보면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덜 후회하고 더 가치 있는 미래를 열어가게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뽕잎을 먹는 벌레는 많습니다. 하지만 비단실을 만들어내는 벌레는 노예가 유일합니다. 왜 대부분의 벌레들은 똥만 만들어내는데 노예는 비단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노예 안에는 이미 뽕잎을 비단실로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하루 세 끼를 먹지만 하는 일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깨닫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모두 다릅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먹고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책을 읽었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남 탓을 자주 하면 불운이 따라온다고 하는데요.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과 반대로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고 성공한 사람은 내부에서 찾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 못 가르치는 선생님, 선배나 상사에 대해 불만이 많고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면 안 되고 문제의 원인을 왜 내부에서 찾아야 할까요?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해결책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변화에 따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상대방에게 문제가 많다고 해도 상대방 탓만 하면서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으려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을 하건 우리의 비위를 거스르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상사가 날마다 트집을 잡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상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는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뭔가 빌미를 제공했을지도 몰라. 그러면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너무 잘난 체 했구나. 그렇다면 해결책은 이제부터는 겸손한 태도로 일해야겠구나. 어떤 문제든 절반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다 보면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문제는 의미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래전 맹자는 하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그에게 큰 임무를 맡길 때에는 반드시 4가지 역경과 시련을 먼저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청강대임론이라고 합니다. 1. 고기 심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한다. 2. 노기 근골. 그 사람의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한다. 3. 악이 체부. 그 사람의 몸과 피부를 말리게 한다. 4. 공핍 기신. 그 사람의 몸을 비우고 불우하게 한다. 돌이켜보면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통 속에는 항상 의미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모욕적인 대우, 처참한 실패, 예상치 못한 사고 모두 그 일들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 모든 상황은 의미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으며 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는 문제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지혜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다가 수련 과정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를 겪게 되면 아무리 나쁜 일에도 반드시 거기에는 좋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믿어보십시오. 그 일이 내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보면서 해결책의 범위를 넓혀 보십시오. 시련이 닥칠 때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탓하기 때문에 점점 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릇의 크기는 윗사람한테 칭찬받을 때가 아니라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윗사람한테 질책받을 때 더 잘 드러나는 법입니다. 똑같이 시련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됩니다. 인간관계든 비즈니스든 문제의 원인이 내부에 있다고 생각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해결책도 내부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결과로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며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냅니다.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고 하는데요. 마보 심리, 우보 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말은 심리길에 지치고 말지만 천천히 걷는 소는 천리를 간다는 말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는 벽을 뚫지 못합니다.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 법입니다. 실제로 보면 두뇌 회전이 빠른 학생들은 의외로 큰일을 해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20권이 넘는 과학 명저를 저술한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수많은 연구자를 만나본 결과 이상적인 과학자는 어느 정도까지만 똑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과학자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 알 정도로는 똑똑해야 하지만 그 일에 쉽사리 질릴 만큼 지나치게 똑똑해선 안 된다. 너무 영리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미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는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지루하지만 꼭 필요한 초기 작업을 잘 참아내지 못합니다. 주변 경쟁자들을 의식하면서 뒤처진다고 성과가 떨어진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일에 일을 일비하지 말고 5년, 1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러분이 오르고 싶은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됩니다. 만화가 허영만 선생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날고 기는 놈도 끈질긴 놈에게는 못 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 최고 부자 알리바바 그룹의 마인 회장은 큰 목표가 아니라 작은 목표를 꾸준히 10년 실천한 것이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이상 천천히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끈질긴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속도는 생각처럼 중요하지 않습니다. 1890년 영국을 방문한 앤드류 카네기는 스탠리 경의 성에서 며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곳 정원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그는 정원사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정원사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2번 규칙적으로 잔디를 깎고 매일 3번 같은 시간에 물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300년만 하면 되는 쉬운 일입니다. 목표가 무엇이든 목표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날마다 끈기 있게 하십시오. 실패하는 이유는 성공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크든 작든 성공에 이르는 위대한 비결은 오로지 꾸준함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뭔가를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꼬물꼬물 남보다 더 끈질기게 지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뭔가 해내는 사람은 빠른 사람이 아니라 끈질긴 사람입니다. 영국의 비평가 힐레어 벨록은 작가를 지망하는 젊은이에게 주는 충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살 때 지렁이에 대해 글을 쓰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라. 40년 동안 지렁이 이외에 다른 글을 쓰지 않아도 간섭하지 마라. 그가 60살이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렁이 대가인 그의 집 앞에 순례자들이 모여들어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지렁이 대가를 아련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니 5년,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면서 꼬물꼬물 날마다 그 미래를 위해 하루 1%, 15분씩이라도 뭔가를 하십시오. 소리 없는 벌레처럼 천리를 가는 소처럼 목표를 향해 꼬물꼬물 뚜벅뚜벅 가십시오. 그리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십시오. 먼 훗날 후배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발표도 못하고 공부도 썩 잘하지 못하고 뛰어난 게 별로 없었지만 끈질긴 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노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의 크기는 시작이 아니라 끝, 사이가 좋을 때가 아니라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도 비즈니스도 끝은 또 다른 시작이고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나는 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 지치지 않는 힘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